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가 몇 종목이나 될까요? 200종목, 400종목 아닙니다. 666개 종목입니다. ETF 시장의 자산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30조, 50조 아닙니다. 80조가 넘었습니다. ETF의 전문가를 모시고 ETF의 요모, 조모를 찍어 먹어보는 ETF 찍먹입니다. 자, 오늘은 80조에 달하는 우리나라 ETF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운영하고 계시는 코덱스 관계자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삼성자산운용에서 ETF 컨설팅 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최창규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ETF 컨설팅 본부 참 좀 재미있는 곳인 것 같은데요. 네. 컨설팅 본부 지금 하시는 일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아마 코덱스라는 브랜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코덱스라는 브랜드는 삼성자산운용의 ETF 브랜드고요. 네. 2002년 최초로 ETF를 상장했던 원년 멤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벌써 작년이죠. 2022년에 코덱스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성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구성 멤버들을 좀 소개시켜드릴 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ETF를 매매만 하셨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실 것 같아서 그 부분부터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ETF 사업 부문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네. ETF 사업 부문 내에는 ETF 운영본부와 ETF 컨설팅 본부로 구분되어 있고요. 운용본부와 컨설팅 본부. 네네네. 그리고 왜 운용은 알겠는데 왜 컨설팅이란 용어를 쓸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퀘스천 마크를 가지실 텐데요. 아시다시피 ETF는 상승에 배팅하는 ETF도 있고요. 네. 하락에 배팅하는 ETF도 있어요. 네, 그렇죠. 예, 인버스나 인버스 레버리지가 대표적인 하락형 상품이기 때문에 주식은 어찌됐건 올라야 수익이 나는 상품이어서 주식은 펀드는 마케팅을 한다라는 용어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ETF는 올라가도 수익을 낼 수 있고 떨어져도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지금 시장 상황에 맞게끔 컨설팅한다 라는 개념에서 마케팅이라는 용어 대신에 컨설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운영본부는 크게 운영 1팀, 2팀, 3팀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운영하시는 상품에 따라서 팀을 구분했습니다. 운영 1팀은 채권 ETF와 파생형 ETF를 담당하고 있고요. 2팀은 글로벌 ETF, 해외 기초 자산을 하고 있는 글로벌 ETF를 커버하고 있고요. 3팀은 우리나라 최대 사이즈의 펀드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코덱스 200일까요? 맞습니다. 예, 코덱스 200을 3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150개 이상의 ETF를 1팀, 2팀, 3팀이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액티브 ETF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 액티브 ETF는 기존의 패시브 ETF와 달리 코릴레이션, 상관계수라고 하는데 상관계수가 좀 낮죠. 0.7이죠. 그렇다면은 시장하고 좀 따로 놀아도 된다라는 얘기네요. 물론 참조 지수가 있긴 하지만 네네. 참조 지수를 100% 복제해야 되는 기존의 패시브 ETF와 달리 0.7 아마 30%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매니저의 재량에 의해서 종목을 편입할 수 있는 룸이 있는 ETF를 저희는 액티브 ETF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네네. 액티브 ETF는 저희 자회사인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자문을 받아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상당히 좀 시장별로 자산별로 세분화돼서 전문가들이 운영하고 계시다. 네. 이렇게 되겠네요. 아무래도 국내 넘버원 ETF 하우스인 만큼 그렇죠. 인력 구성이라든지 조직 구성 그리고 인원 수도 업계 최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2023년 금융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들이 사실이긴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또 올해가 토끼해이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제가 토끼띠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작년에 이제 호랑이의 해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호랑이는 영어로 뭐죠? 타이거. 네, 그래서 저희가 힘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힘들었었고요. 네. 올해는 토끼의 해, 그리고 제가 토끼띠니까 올해는 한번 뛰어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저희 컨설팅 팀원들과 함께 레빗이라는 6개의 영어 스펠링에 맞는 ETF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레빗 하면 토끼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레빗의 R은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로 꼽았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라고 얘기한다면 전통적인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고요. 작년에 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라든지 유가라든지 전통 화석연료 가격이 많이 올랐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유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네. 대체 에너지를 찾았다. 네. 그러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전쟁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탄소 중립이라든지 탄소 제로라든지
그 리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아마 틸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요. 저희는 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올해 뜬다 아니면 올해 반드시 뭐 투자해야 된다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신재생 에너지라는 카테고리를 올해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첫 번째 카테고리로 꼽아왔습니다. 네, 리뉴얼 신재생 에너지. 네. 아, 좋습니다. 예. 네, 두 번째는 A니까 A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AI. AI. 네. 네네네. 실제로 존 디어라는 트랙터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무인 트랙터를 만들었어요. 사람이 없는 트랙터.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인 트랙터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공지능, 자율주행이 필수가 되겠죠. 그러면서 저는 두 번째 단어로 인공지능을 꼽아봤습니다. RA.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예, 그 다음에 이제 레빗 B에 해당되는 네네. 내용인데요. 저도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드입니다. 본드. 올해도 고금리 상황이 어느 정도 한풀 꺾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워낙 본드 채권 ETF가 굉장히 커졌고 또 채권 ETF로 말미암아 아마 채권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도 투자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많이 눈여겨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본드 투자, 채권 투자의 대중화를 채권 ETF가 이끌었다라는 개념에서 올해도 본드가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RAB. 네, B가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있죠. 예, 비욘드 코로나. 음. 일상 회복. 예, 최근에 가장 많이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혹시 어디 글로벌리하게 본다면 어느 지역일 것 같으세요? 중국 아닐까요? 맞습니다. 중국이 결국은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드디어 일상으로 돌아온다. 물론 뉴스를 찾아보면은 뭐 코로나 환자가 아직도 많다, 네. 뭐 화장을 못 한다, 뭐 네네. 이런 좀 안 좋은 뉴스도 많이 보이긴 하지만 일상 회복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중국을 살리고 있는 키워드다. 그리고 또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오른 ETF도 차이나 ETF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역시 비욘드 코로나 이후의 일상 회복이 올해 키워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신재생, AI, 본드, 비욘드 코로나. 그다음 나머지 두 개가 또 남아 있네요. I랑 T가 남았는데요. I는 인컴입니다. 인컴. 예, 작년에 제가 ETF를 컨설팅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뭔지 아세요 혹시? 가장 많이 글쎄요, 궁금한데요. 월배당이었습니다. 월배당. 네. 그래서 왜 그럴까 저는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드디어 은퇴 생활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나는 이제 더 이상 연금으로 생활을 해야 되고 더 이상 월급으로 생활을 못하고 은퇴해서 연금으로 생활을 해야 되고 또 내가 투자한 자금에서 발생한 인컴으로 생활해야 되는 투자자들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소위 베이보이 부모가 퇴직하는 시점.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죠. 아무래도 연금이 빠방하다면 뭐 연금만 갖고도 생활이 가능하시겠지만 이런 경제 국면에서는 아마 연금으로만은 생활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분들이 드디어 내가 투자한 자산에서 월 단위로 인컴이 발생해야 그 돈 갖고 생활 자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세대들이 등장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투자 트렌드가 바뀐 것 같아요. 한 방을 노리기보다는 월 100만 원 포트폴리오, 월 200만 원 포트폴리오, 월 300만 원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빨리 파이어하겠다라는 게 요즘 젊은 세대들의 투자 트렌드인 것 같아요. 파이어 보면 일찍 돈을 많이 벌어서 네. 빨리 퇴직하자. 예, 돈을 많이 벌어서 은퇴하자. 은퇴하는 것도 네. 중요하지만 돈을 빨리 많이 벌긴 어려우니까 이렇게 꼬박꼬박 월 단위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의 인컴이 나오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요즘 젊은 세대들의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레빗의 마지막 한 글자 T입니다. 예, 아마 좀 이건 어려우실 텐데요. 테크 폴리틱스. 테크 폴리틱스. 네, 테크 기술과 폴리틱스 정치학이 붙은 네. 거죠. 네. 자, 제가 하나 퀴즈를 드릴게요. 네. 삼성전자가 굉장히 현금 유동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돈으로 미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를 살 수 있을까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미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 중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를 인수할 수 있을까요? 요즘 보면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장치를 많이 해놓지 않습니까? 특히 반도체와 같은 기간 산업이라든지 굉장히 크리티컬한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그 산업을, 그 회사를 인수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치포 공동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을 필두로 해서 중국을 제외한 한국, 일본, 대만, 미국 이 네 개 그 국가들의 반도체 동맹을 치포 반도체 동맹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기정학입니다. 기술 정치학. 이런 것들이 저는 더 심해지면 더 심해졌지 약해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 말씀대로 코덱스에서는 2023년 투자 전략의 키워드를 레빗으로 잡았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채권, 그리고 비욘드 코로나, 일상회복, 그리고 또 인권과 기정학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투자자분들께서 코덱스를 매매하실 때 이 레빗을 참고 삼아 투자를 하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023년 상당히 좀 울퉁불퉁한 시장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ETF 투자의 명심보감이랄지 혹시 2023년 ETF 투자에서 좀 조심해야 될, 네.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ETF 투자 2023년은 국영수에 집중해라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영수, 네. 국어, 영어, 수학. 네. 네네. 자, 국영수를 잘해야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작년까지만 해도 예체능, 특히 뭐 채권이라든지 그런 쪽에 특화되어 있던 한 해였다라고 볼 수 있다면 올해는 드디어 국영수의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저희는 시장을 예측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지난해에 주식과 채권이 동반 약세라는 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벌여놨기 때문에 올해는 그 리바운딩, 반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문적인 용어로는 민 리버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벌어지면 수렴하고 수렴하면 벌어진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군요. 예. 네, 그러면 국영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제가 생각하는 국어, 참고로 이런 내용들은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임의대로 지은 겁니다. 네네. 국어는 뭐니 해도 대표 지수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그렇게 시장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계신 ETF 투자들이 가장 사랑한 ETF는 S&P 500, 나스닥 100, 그리고 코스피 200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시장이 울퉁불퉁할수록 정석으로 가라. 정석으로 간다면은 대표 지수가 정석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물론 미국 대표 지수를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너무 재미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뭐 저희 삼성자산 운용의 뷰는 아니지만 다른 운용사들이 올해 뭘 하고 있는지 살짝 언론을 통해서 엿봤는데요. 아무래도 대표 지수를 좀 바운드리를 넓히는 미국에 치중되어 있는 또는 한국에 치중되어 있는 대표 지수를 좀 신흥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타 국가들로 확장하려는 움직임도 확인되고 있으니까 국어는 대표 지수다. 대신에 대표 지수가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올인되진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 단어, 영어는 저는 반도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네, 제가 레빗에서도 기정학을 얘기했던 이유도 곰곰이 뜯어보시면 반도체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반도체와 같은 핵심 산업은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육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영어에 해당되는 ETF는 저는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학에 해당되는 ETF는 뭐냐면요. 수학은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네, 어려우니까 좀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겠죠. 물론 반도체도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에 있는 ETF 투자자들은 많이 공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학에 해당되는 ETF는 2차 전지라고 생각합니다. 2차 전지. 모빌리티 발달, 모빌리티가 CES 2023에서 굉장히 화두가 됐으니까 그러면 결국 그 모빌리티를 구동할 수 있는 그 무인 트랙터를 구동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오큘러스의 퀘스트를 구동할 수 있는 이런 2차 전지 기술이야말로 올해 굉장히 수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ETF가 테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국어는 대표지수, 영어는 반도체, 수학은 2차 전지와 관련된 모빌리티 쪽을 수학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국영수 대학 입시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역시 ETF 아저씨이신 것 같은데요. 네. 네네. 저 지금까지 삼성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님을 모시고 코덱스의 2023년 투자 전략과 명심할 부분들을 제대로 잘 들어봤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신가요? 예, 제가 중요한 말씀을 빼먹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네. 간혹 가다가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참고로 저희 코덱스는 150개 이상의 ETF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야, 미는 ETF가 뭐야?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ETF의 투자 철학은 밀지 않습니다. ETF는 마치 신라호텔 뷔페와 같습니다. 부패. 예, 뷔페라는 것은 뭐 굉장히 가격도 비싸지만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다양한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찾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신라호텔 뷔페에는 한국 사람만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도 중국 사람도 많이 올 오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그 방문자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다양한 음식을 퀄리티 높게 제공하는 것이 신라호텔 뷔페의 목적이고 저희 코덱스 ETF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코덱스 ETF한테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어?
어떤 음식을 밀고 있어? 라고 질문하신다면 저희는 신라호텔 뷔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는 음식은 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수준 높게. 이게 코덱스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코덱스의 뷔페에서 입맛에 맞는 상품들을 컨설팅 해주신다. 네, 맞습니다. 라는 쪽이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삼성증권에서는 ETF를 거래하시는 고객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고자 국내 ETF를 운용하시는 운용사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2023년 투자 전략을 들어보는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ETF의 요모조모를 찍어보는 ETF 찍먹이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